비만 약물 치료는 장기전이다. 최근에 나온 다이어트 약들은 오래 복용하기 위해 나온 거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는 큐시미아, 싹센다 그리고 콘트라볼 복용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처럼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큐시미아 복용을 시작하면서 눈바디, 인바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함께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큐시미아 복용 8개월 차 그 눈바디, 인바디 그리고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다기원입니다. 오랜만에 녹화 영상으로 올리려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여러 가지 수치들, 전후 비교, 이거를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면서 라이브 할 자신이 없어서 이번 눈바디, 인바디 그리고 수치의 before, after 큐시미아 복용 8개월 차 영상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모든 수치들을 보는 이유는 물론 내가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지, 약물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생활습관 변화를 잘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지만, 그거 말고도 저는 정말 큰 부분이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전은 지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선생님을 계속 만나는 거고, 나의 주치 선생님을 4주에 만나냐 2주에 만나냐에 따라 지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거랑 같이 해서 내가 예를 들어 눈바디를 측정해뒀으면 인바디 변화가 덜할 때 눈바디 결과를 참고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셨다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으셨다거나 아니면 당이 높으셨던 분들은 내가 눈바디나 인바디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시기에 혈당의 변화를 한번 다시 체크하고, 고지혈증 변화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아니면은 고혈압의 변화를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지치는 비만 치료의 길을 조금은 다시 한번 의욕을 되새기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날씬한 사람들은 1, 2kg만 빼도 티가 나요. 사실 1, 2kg는 오버일 수도 있는데 3, 4kg만 빼도 티가 나요. 하지만 비만인은, 특히 고도비만인은 3, 4kg가 뭐예요? 10kg 빼도 잘 티 안 납니다. 사람들이 너 살 빠졌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15kg에서 20kg라는 걸 전 수도 없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느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비만 약물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 지난 영상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한 달에 빠지는 양이 굶는 거에 비해서는 덜합니다. 왜냐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1, 2kg, 2, 3kg씩 빠지는데요. 그 1, 2kg, 2, 3kg가 쌓이면서 2년 동안 전 20kg를 감량을 했던 거죠. 그런 만큼 비만 치료를 받는 와중에는 주변에서 너 약 먹고 있는데 별로 안 빠지네?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귀를 막는 게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돈 들여서 거기를 왜 다녀? 라는 이야기까지도 듣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뒤를 생각을 해보세요. 각도는 조금만 벌어져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효과는 엄청나집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커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kg 굶어서도 한 달에 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체중, 감량됐던 체중 2년 뒤에 절대 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생각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일단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90kg 정도 나갔을 때 운동 영상을 찍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70kg대에 진입했을 때 운동 영상을 찍으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론 자세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달라졌죠. 근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5kg로는 비만인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눈바디, 인바디 수치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눈바디를 위한 정직한 사진인데요. 사실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리고 핸드폰 전면 카메라로 이제 좀 찍다 보니까 약간의 왜곡은 조금 있긴 한데,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저의 사이즈 변화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왼쪽 팔뚝 모든 부분은 가장 두꺼운 부분과 가장 가는 부분을 같이 측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팔뚝은 39cm, 오른쪽 팔뚝은 42cm가 됐는데요. 원래 42와 46cm에서 3cm, 4cm씩 줄었고요. 손목도 예전에 측정을
측정을 해놨더라고요. 손목이 16cm에서 15cm로 1cm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는 배, 복부는 가장 가는 부분이 86cm가 됐는데요. 97cm에서 11cm가 줄었고요. 복부의 가장 두꺼운 부분은 100cm로 109cm에서 9cm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엉벅지라고 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고기는 이제 내 몸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 고기는 원래 120cm였는데 112cm로 8cm가 줄었는데요. 사실 두께에 비해서, 그러니까 둘레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팔뚝과 허벅지 부위는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심한 부위라 이거는 사실 체중 감량, 식이 조절, 운동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아마 나중에 지방흡입이나 시술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앞자리 7 찍으면 바로 하려고 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정 사정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시술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시술에 관한 영상들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생각하자면 제가 근육 유지가 좀 잘 됐어요. 인바디에 대한 스포를 하자면. 근데 그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점을 했던 부위가 저는 대둔근, 엉덩이입니다. 체력의 핵심이자 가장 큰 근육으로 기초대사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의 운동을 잘 해서 복부나 이런 데 부위에서 조금 덜 빠진 게 아닐까라는 행복 회로를 조금 돌려봤어요. 그리고 허벅지, 이제 제가 허벅지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원래 74cm였어요. 양쪽 다. 근데 왼쪽이 63cm, 오른쪽은 62cm로 각각 11cm, 12cm씩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엉덩이에 비해서 허벅지가 좀 덜 줄었어요. 엉덩이가 허벅지에 비해서 확실히 덜 줄었어요. 그냥 근육이 잘 유지돼서라고 좀 착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발목은 22cm에서 21cm로 1cm씩 줄었습니다. 손목이랑 발목은 똑같이 1cm씩 줄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종아리 두께를 안 재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은 36cm입니다. 자, 이제 인바디 결과를 보자면 일단 체중이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빠졌나 보자면 가장 처음 이제 비만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2에서 79.1kg로 줄어들면서 14.1kg가 빠졌고요. 그게 이제 12월 초반, 12월 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측정한 게 8월 12일이라서 거의 이제 8개월으로 보고요. 그 큐시미아 복용을 한 알 시작했을 때가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측정한 인바디를 기준으로 하자면 92.2에서 79.1으로 13.1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바디에서는 이제 체중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로, 특히 굶었을 때 근육 쪽쪽 빠지죠? 근육, 특히 이제 큐시미아를 복용하는 상태에서는 근육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더욱 신경 써서 운동하고, 그리고 카르티닌도 복용하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단백질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그래서 13.1kg 중에서 뭐가 어떻게 빠졌나를 좀 보시면은 골격근량이 25.1에서 24.5kg로 0.6kg 줄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약간의 측정 오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1kg 내외로 빠졌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를 주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싹산다도 아니고 큐시미아 사용하는 중에서 이 정도는 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그래서 나머지 46.6kg에서 34.1kg으로 줄어들면서 12.5kg 체지방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BMI는 35.3, 3단계 비만에서 29.8으로 1단계 비만 끄트머리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50.6%에서 43.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정확도야 증명이 됐다라고 하지만 내가 물을 마셨거나 똥을 싸거나 음식을 먹었거나 혹은 그 어느 시간대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사실 가능한 한기기로 보시면 알겠지만 한기기가 아니라서 약간 좀 차이가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내장 지방 면적이 그 살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처음부터 훨씬 더 과도하게 측정이 돼서 이게 더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좀 가능하면 같은 기기 그리고 같은 상태에서 측정하라고 권하는데요. 특히 배가 비어있는 상태로 아침에
일정한 시간 소변 보고 나서 측정하는 거를 보통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게 인바디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수치 변화 바로 공개 드릴게요. 사실 12월에 검사할 때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련 검사들을 다 해서 그 수치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는 국가건강검진도 아니고 직장건강검진을 하면서 나온 수치들이라서 보여드릴 거는 뭐 공복혈당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공복혈당은 어차피 정상범위여가지고 이번에 측정한 공복혈당도 80에서 뭐 73인데 이거는 뭐 내려갔다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합니다. 그 외에 뭐 빈혈 없고 간 수치 좋고 콩팥 기능 좋다 뭐 이런 거는 잘 나왔고, 근데 가장 이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는 같이 수다, 같이 운동, 같이 건강합시다 라이브 하면서도 질문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비만 치료 약물 중에서는 이제 심장박동수를 좀 빠르게 하거나 고혈압을 약간 올리거나 이런 약들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약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과 내가 실제로 체중이 감량이 되면서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아니면 혈당이 변화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 12월 달에 측정했을 때 142에 78이라는 혈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혈압 진단 기준을 넘어갔지만 중요한 게 첫 번째 잰 혈압이에요. 혈압은 한 번에 절대 진단하지 않고요. 일단 한 번 측정할 때도 두 번을 측정해야 되고 충분히 안정된 시간을 가진 후에 측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측정하는 혈압이 140에 78에서 이번에는 120에 68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저 역시도 실제로 꾸준히 측정할 때 보통 130대는 그래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비만 치료를 하면서 결국 비만이라는 건 제가 강조드리지만 다이어트 말고 일시적인 다이어트 말고 장기적인 비만 치료를 통해서는 비만, 체중, 외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뇌질환, 그리고 뭐 관절염, 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줄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나타났죠. 혈압이 20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관리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나중에 먹을 약들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약 먹는다 계속 표현하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약들 한 움큼 먹는 바에는 지금 내가 비만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면서 미래에 생길 질환들 대비하고 그리고 나의 그 비주얼도 조금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비만 치료 저에겐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약으로 그냥 완벽하게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부작용은 나타날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약이 안전한 약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끊을 정도인가 아닌가를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잠깐 용량을 줄였다가 다시 안정이 되면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적인 약물 치료로 바꿔서 진행을 하거나 저처럼 싹센다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단을 잠깐 했다가 다시 큐시미아로 시작을 했다가 큐시미아 용량을 이제 조금씩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졌을 때 이번엔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컨트롤압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약들을 끊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였지만 지금은 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사, 나의 장기적인 건강을 챙겨주는 의사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였고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